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 또 장마 전선이 활성화되면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원주 지역도 역시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중부 지역 30에서 100mm의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특히 시간당 30에서 50mm의 폭우 가능성도 있겠다고 합니다. 이번 주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비 피해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해부터 강원도가 추진했었던 강원형 취직사회 책임제 큰 호응을 받았었습니다만은 올해는 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하네요. 그 사업 내용 좀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부모와 함께하는 편식 예방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모집한다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겠고요. 또 원주시 노인복지관의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사업 내용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7월 13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김진태 도지사가 반도체 공장 유치전과 동시에 원주 반도체 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하는 동시에 또 10일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에 자문위원으로의 참여를 확정지었습니다. 김 지사는 반도체 투기를 당과의 소통 창구로 활용해서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혜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으로 강원 지역 노령연금 월 평균 수급액은 54만 1,300여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2만 5,400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강원 지역의 월 평균 수급액은 전국의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11번째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최근에 기온 상승으로 상추와 고추 등 농작물의 병해충 피해가 극심해 농민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농민들에 따르면 특히 올해 고온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총체벌레가 확산되면서 대부분의 농가에서 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체벌레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기온이 높아지는 6월에서 8월이 되면 매년 발생하지만 올해의 경우 이런 폭염과 가뭄까지 맞물리면서 더욱 피해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지난해 강원도가 역점 추진했었던 강원형 취직사회 책임제 올해까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하네요. 최근에 개원한 또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 또 점검이 이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강원도의회 박윤무 의원 연결해서요. 사업 내용과 좀 시행 현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박윤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 의원님은 이번에 강원도의회에서 민주당 출신으로 살아남은 정말 몇 분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네네. 삼선이시죠? 네, 삼선입니다. 삼선이면은 정말 큰 역할을 또 맡을 수도 있었는데 워낙 소수해서 좀 한계가 있고요. 좀 많이 아쉬움도 클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 의장단은 어찌됐든 다수당에서 차지하는 게 원래 관례다 보니까 이번에는 아쉽지만 어쩔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말을 덧붙이자면 국민의힘에서 한석 정도 부의장 한석 정도를 저희 당에 좀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죠. 며칠 전에 김기형 부의장이 이제 저희가 초대를 했었습니다만은 제일 부의장, 제2 부의장까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요. 역할을 이제 하게 되었더군요. 네네. 우리 박 의원님은 네. 좀 어떤 지금 도의회에서의 좀 활동 계획, 또 의정 계획을 좀 갖고 있는지요? 제가 이번에 삼선이 네. 보니까 강원도 의회에서는 여성은 최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책임감도 있고 무거운 마음도 들고 또 후배들한테 더 잘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4년간의 의정 활동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성실하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43대 6이지 않습니까? 네네.
많이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지금 사실 각오도 뭘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 가지 그 정책이라든지 사업 내용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좀 더 이제 검토하고 또 많은 또 대안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도 어떻게 보면 그런 자리로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의회가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 겁니까? 네.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이 됐고, 네. 15일까지 상임위가 열리게 됩니다. 네. 15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바로 이 문제를 지적했어요. 강원형 사회 책임제, 네. 취직 사회 책임제죠. 네. 이게 작년에 처음 시작된 거였죠. 네, 맞습니다. 작년에 그 강원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그런 정책이거든요. 네. 이 사업을 그 최문순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확대하자라고 이제 제안도 했었습니다만은 이게 좀 어떤 사업인지 좀 개요를 설명해 주시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사업은 이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첫 번째는 그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을 하면은 월 100만 원씩 1년간 지원해주는 그런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사업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기업에서 신규 채용을 하면은 1인당 3천만 원씩 융자를 지원하고 3년 동안 고용을 유지할 경우에 융자금의 30%를 인센티브로 지원해주는 그런 고용 창출 유지 자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333 정책이라고도 했었죠. 네네네. 예. 근데 이게 취지는 참 좋습니다만은 예산이 상당히 좀 소요될 수밖에 없었고요. 네. 예산 확보 추진 과정은 어땠습니까? 그래서 이 작년에 4월에 우리 강원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하고 올해 당초 예산안에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1,463억 원, 그리고 시군비 620억 원, 총 2,083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해서 추진 중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333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 창출 유지 자금 지원 사업은 총 1,32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2,250억 원의 융자를 지원할 그럴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고용 창출 효과가 좀 어느 정도가 발생했는지 분석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좀 그런 그 평가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네, 있고요. 그 이제 기업 대상 기업들 한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먼저 했더니 네. 한 92% 정도가 만족을 했고 도내 일자리 창출에도 91.1%가 기여한다고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네.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 사업 추진 시에 정규직 일자리 10,000명 채용을 목표를 했는데 네. 작년 말 기준으로 보니까 11,580명이 그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고용창출 유지 자금 지원의 경우에는 5월 말 기준으로 약 1,500억 원의 융자 지원을 통해서 5천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냈고 네. 앞으로 9월까지 추가적으로 융자 지원을 지속하게 된다면 한 7,500여 명의 고용 효과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네. 뭐 사실 그런데 이 예산이 지원되었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인력이 전부 다 100% 효과를 봤다라고 하긴 또 무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은 어느 정도 인력을 고용하려는 어떤 그 기업체, 업체 부담이 상당히 좀 줄었다. 지금 이렇게 이해도 되겠군요. 네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올해 이 사업의 폐지 수순을 이제 밟고 있다라고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좀 어떻게 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그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 채용 기간이 2021년도에 종료됨에 따라서 올해 말까지 지원 사업이 끝나면은 이제 사업이 끝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 고용 창출 유지 자금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9월에 융자 지원이 이제 종료되더라도 3년 동안 고용 유지 시 인센티브 지원이 계획이 되어 있어서 네. 이 사업은 앞으로 좀 당분간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앞서 기업체들의 설문조사에서도 한 95%는 사업이 지속되고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할 만큼 호응이 좋았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올해 초 행안부가 선정한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우수지자체에 이름을 올릴 만큼 그 기업 경영 안정과 청년 고용 일자리 창출을 견인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네. 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좋은 정책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김진태 도지사, 좀 예산을 지금 그 낭비성 예산을 줄이겠다라는 이제 선언을 했고요. 네. 그래서 뭐 불효불급한 사업이 아니면은, 좀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다라고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상당수 사업들이 좀 폐지 수순을 밟지 않을까라고 또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한 네. 또 범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질문을 했거든요, 상임위에서. 네. 그랬더니 그 집행부에서는 실무진에서는 이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의의 그 예산 마련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든 생각은 이 사업이 최문순 도정에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서 폐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사실 그런 생각마저 들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그동안 사실 좀 예산 확보에 힘들었지만 도내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다고 평가를 받은 그런 정책이라면 당연히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처음에 이 사업의 당초 취지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어떤 일자리 해결을 위한 것이 취지였다고 하는데 지금의 그 도내 경제 또 기업의 상황은 코로나가 잠시 지나갔다고 해서 기업들의 상황이 금방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요. 다시 또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오히려 지금 고금리 고물가에 처한 지금의 상황은 코로나 때보다 더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이 일자리 지원 정책은 저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사실 그 기업과 또 이제 그 구직자 간의 이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도내 기업과 구직자들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지원 또 도 차원의 이 대책이 또 사업이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좀 어떤 방안들을 이제 우리가 함께 고민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앞서서도 좋은 평가와 호응을 얻은 이 강원형 취직 사회 책임제 같은 정책을 그냥 한 번 했다고 일회성으로 그냥 그만두는 것, 일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좀 더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토론과 치열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산 마련이 어렵다면 그 예산 마련을 위한 방안이라든가 또 정책적으로 좀 더 수정해야 할 부분들은 더 다듬고 보완해서 나간다면 강원도만의 차별에 대한 일자리 정책이 마련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충분히 시행을 통해서 결과가 나왔던 정책이니만큼 어떻게 보면 검증이 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가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덧붙여서 더 드는 생각은 도의의 그 일자리 관련 부서를 비롯한 모든 관계 기관들이 그 부서의 경계를 다 허물고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도 아마 좋은 일자리 지원책이 나오는 해결 방안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전 그 의회 때는 이 민주당이 또 압도적 다수였고요. 네. 지금은 이제 또 거꾸로 또 민주당이 압도적 소수 아니겠습니까? 열세인데 이 분위기가 정말 뭐 180도 바뀌었고요. 좀 의정 활동 펼치기에 좀 분위기가 어떤 것 같습니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분위기도 별로 안 좋고요. 이게 예. 이제 소수당이다 보니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해도 그게 이제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그 어찌됐든,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상당히 좀 영향력이 있었는데 네. 지금 영향력이 많이 이제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떨어졌습니다. 네네네. 그렇지만 어찌됐든 어떤 그 자부심을 갖고 어쨌든 계속해서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계속해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우리 박 의원님 저희 방송에서 자주 뵈야 되겠는데요? 자주 불러주십시오. 자주 좀 도의회 뭐 비판의 목소리도 또 저희가 또 자주 들어야 또 견제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원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박윤미 의원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지난달이죠. 서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현재 여름방학을 맞아서 또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모집 중이라고 하는데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추인혜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서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난달에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이 센터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에 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증진 전담 기관입니다. 원래는 단구동에 위치한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보건소와 거리가 먼 서부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난달 기업도시에 서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혈당과 혈압과 같은 만성질환과 금연, 영양, 운동과 관련한 건강 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요. 대상자에 따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요. 주기적인 건강 관리를 도울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건강 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참가자를 모집 중이에요. 이 프로그램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여름방학을 맞아서 아이들의 건강관리와 영양균형을 위해서 편식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여해서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서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 원선영 주무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사회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와 요구도를 반영하여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 지역 보건의료기관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아이들이 기피하는 채소를 주재료로 부모와 함께 요리를 만들어 채소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고 건강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건강 식재료의 효능과 채소를 이용한 머핀 만들기 요리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체험을 통해 영양 불균형을 개선하여 소화 비만을 예방하고 편식 식습관을 교정하여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 아이들이 직접 이 편식 재료를 활용해서 음식을 만들어 보고 또 그것을 먹는다. 재밌을 것 같네요. 또 좋은 경험일 것 같기도 하고요. 이 프로그램 언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오는 7월 26일 화요일 첫 프로그램이 시작되는데요. 8월 11일 목요일까지 6회가 진행됩니다. 한 회에 6팀씩 참여할 수 있는데요. 7월 26일 예정된 첫 프로그램은 부모님들의 높은 관심 속에 신청 접수 첫날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편식하기 쉬운 음식인 브로콜리를 넣어서 만든 머핀 만들기 등 채소 활용 요리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거부감이 들기 쉬운 재료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만드는 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편식 식습관을 교정하고 영양 불균형을 개선하면 또 소화 비만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는데요.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방문 또는 전화 접수로 프로그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선영 주무관 이야기 이어서 듣겠습니다. 연중 원스톱 건강상담실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며 하반기에 건강요리 교실,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건강 샐러드 특강과 건강 테이핑 교실 및 공원을 함께 걸어요 등 걷기 운동 교실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프로그램 운영 안내는 저희 원주시 보건소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의료기관의 치료 목적 진료를 보는 것이 아닌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코로나 검사, 보건증 및 약 처방이 불가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상담 받으시고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센터에서 이 편식 예방 프로그램 외에도 앞으로도 많은 또 프로그램이 있다고 소개를 했는데 좀 자세하게 좀 안내해 드릴까요? 네, 센터에는 간호사와 영양사, 건강운동관리사와 같은 건강 관련 전문 인력이 상주하면서 다양한 건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원스톱 건강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건강 진단을 내려주고요. 하반기에는 건강 샐러드 특강, 걷기 운동교실과 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또 주민들이 모여서 서로 건강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건강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동아리 모임을 만들 예정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해 잘 모르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 보건의료기관입니다.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 혹은 건강 관련 상담 원하는 분들이 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생활지원센터 이 건강진단부터 맞춤형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또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요.
또 앞으로 또 행사, 계획, 프로그램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노인시설이 점차 정상 운영되면서 어르신들이 일상을 되찾고 있는 요즘인데 또 원주시 노인복지관도 운영의 정상화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 홀로 생활하는 남성 노인들의 일상을 돕는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사업이라고 하죠. 이번 달이 모집을 마감하고 또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오늘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진종선 사회복지사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네.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먼저 이쯤 복지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네. 현재 제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저는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진종선 사회복지사고요. 네. 저희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네. 100세 힐링센터는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에서 연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아 원주시에서 거주하는 남성 홀몸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남성 어르신들만 그 대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남성 어르신들은 이제 홀로 되면서 일상생활 즉 뭐 살림이라든가 요리 또는 뭐 집안 정리 같은 게 서투른 점이 있기 때문에 네. 남성 홀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그 여성 어르신들은 뭐 혼자 되었을 때 구슬이 서말이고 남성들은 이가 서말이라고 했는데 이런 네네. 점들 좀 고려했나 보군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어르신들 지금 몇 분 정도 이 네네. 프로그램에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네네. 현재는 19분의 어르신들이 2개 반으로 나누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7월 22일까지 11분을 더 모셔서 총 30명으로 11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구체적으로 뭐 어떠한 프로그램이 이제 운영이 되는 겁니까? 또 네네. 반응이나 또 참여도도 궁금하군요. 네네. 현재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는 전국에서 16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고요.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복지관은 2019년 요리실과 교육실, 체력단련실을 리모델링해서 현재까지 요리교실, 미술교실, 요가교실, 순학과 정리, 그다음에 건강교육, 태블릿 PC를 이용한 치매 예방교육, 그리고 통기타 동아리 활동 등을 교육하고 있어서 네. 어르신들이 직접 요리를 해서 며칠간의 반찬을 만들어 가시고 또 통기타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여러 어르신들과 소통을 하며 즐겁게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요리도 있고요. 요가도 네네네. 있고요. 네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여성 어르신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남성분들은 좀 이런데 끼기가 좀 애매하다라는 또 하소연도 많이 하셨겠어요, 평소에. 좀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예. 주로 이제 평생교육 사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활동적이고 또 운동 프로그램이 많이 있긴 한데, 남성 어르신들이 참여하시기는 많이 좀 쑥스럽거나, 네. 또는 이제 참여를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남성분들만 상대로 이런 프로그램을 하게 되니까, 남성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11분이요? 11분의 어르신을 더 모집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더 이제 모집하는 건데. 네네네. 좀 지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네네. 지금 프로그램은 6개월 코스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한번 이수한 참여자는 아쉽게도 재참여가 어렵고요. 참여 자격은 주민등록상 독거이신 60세 이상의 남성 어르신이면 됩니다. 네. 참가비는 전혀 없고요. 참여를 희망하시거나 주변 어르신들을 추천해 주실 분은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이 아니고 60세 이상이면 되는 겁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60세 이상이면 좀 젊은이 아닌가요, 요즘에?
그래도 이제 혼자 계신 남성 어르신들은 60세든 50세 후반이든 예. 아마도 일상생활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많이 외롭죠. 남성이 혼자. 알겠습니다. 뭐 이 밖에도 뭐 임용 서비스 또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 뭐 다양한 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좀 운영 계획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서 오늘 또 정리하도록 하죠. 네, 저희 복지관은 원주시 어르신들의 평생교육 실천 외에 저소득 어르신들의 식사 배달, 또 선배시민 자원봉사단의 지역 현안 문제 해결,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 연계 사업, 마을관리소 운영 같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문제 해결 및 예방에 힘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역 어르신들과 주민들을 위해서 항상 열려 있는 공간입니다. 소외되신 어르신들과 어려운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타 기관과의 또 연계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최근에 들어보니까 뭐 문방이로 고등학교라든지 경동대학교 좀 연계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네네네. 저희 복지관은 뭐 평생교육이 뭐 주된 사업이긴 하지만 지역 중고등 대학교의 학생 봉사단과 연계해서 스마트폰 교육이라든가 또 미용 봉사, 도시락 배달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또 지역 유관기관이나 또는 관공서의 봉사단들이 복지관에 요일별로 참여해서 봉사활동들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활동 기대하겠고요. 네네. 자, 외로운 남성 어르신들 뭐 연락해 보십시오.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좀 네. 삶의 또 질을 또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진종선 사회복지사였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